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윤님, 여기 맞춤애님, 네, 검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타이밍 절묘님도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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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왕전원님, OK, JH58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한 주를 또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짧게, 네, 마감이니까, 네, 짧게 한 30분 정도, 네, 30분 이내로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제 뭐 지금 둘째 주죠,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휴가도 이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일단 휴가철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에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휴가에서 이제 복귀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또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뭐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다음 주에 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도움 되실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네, 이경현님, 네, 어서 오세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네네.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일단 이제 지수가 약간 투매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 2.3% 이제 급락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지수 얘기 짧게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우려를 표했었던 그 바이오 중에서 진단키트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들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홍정욱, 그 다음에 김세연 전 의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죠? 이런 종목들 이제 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오늘 지수가 좀 급락을 했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단기 투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면 우리나라 것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주변 나라들을 같이 이제 보셔야 되겠죠. 어제 미국 증시 뭐 잘 끝났어요. 큰 뭐 등락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동시간대 열리는 일본 증시 있죠? 일본 증시를 잘 보시면 0.17% 상승 마감합니다.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면 중국 상해 증시는 1.19% 여기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잘 끝났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네, 크게 오른 적이 있나요? 아, 예, 어서오세요. 다락광님도 어서오세요. 네. 크게 오른 적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보시면 최근에 크게 오른 적이 없죠? 8월 달에 크게 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8월 달에 이만큼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기 급등.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많이 가게 되면 항상 어떻게 돼요? 눌러야죠. 그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한 이유는 현대차라든지 LG생활건강,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그죠? 이런 건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는 그 대형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한 이유는 뭐예요? 코스닥 지수는 7월 달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당연히 이쪽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계신 종목들 아직 별로 안 올라갔죠, 그죠? 네, 그러면 단기 투매가 나와도요, 그 피해가 경미하죠. 네, 하지만 과열되어 있는 과열을 넘어서서 완전히 광기에 이제 휩싸인 이제 그런 고점 주식들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바이오주 얘기도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세게 했죠. 그건 뭐예요?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단기간에 급등했던 그것들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조정이 아니라 그냥 단기 투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단기 투매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이오주들이 이제 과하게 급등해서 그래요. 현대차가 15%, 20%, 30%씩 설령 그렇게 급등을 해도요. 대형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사요. 차라리 이제 수소차 같은 테마주를 사시죠.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그런 테마주를 사시지 대형주 안 사시거든요.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별주만 합니다. 그쵸? 하지만 바이오주가 급등하면 바이오주는 꼭 사세요. 꼭 사시죠, 그죠? 근데 이 바이오주들이 아무튼 이제 뭐 그 개인들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떠 있었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 하락을 하면 전체 지수와 전체 개별주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투매가 나온다고 했던 겁니다. 바이오주가 급등을 안 했으면 그냥 제가 눌림목 정도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어제 방송을 이제 쭉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수 급락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자, 어제까지 계속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조심하셔라. 우리 방에서는 저희 정의원들한테는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바이오 쪽에 잘못 들어가시면 물리면 약도 없다.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관들 이제 그 바이오주 끝물에 안 들어가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대신에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것들을 많이 매집을 했고요. 뭐 홍수수혜주도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죠, 그죠?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그건 좀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조조병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꾸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CJN을 자꾸 얘기했었죠. 저는 CJN을 추천한 적은 없어요. 평상시에 얘기를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제가 CJN 입을 떼기 시작한 게 아마 무방에서도 아마 요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8월달 들어와서 제가 그랬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아마 32만 9천 원인가? 그때쯤 얘기했던 것 같아요. 33만원 돌파하기 전에 30만원 돌파하기 그 전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요쯤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33만원이 아니라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슬슬 한번 충격을 주겠구나. 그때부터 이게 입을 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서서히 누르다가 탁 때려버리죠. 오늘 시즌이 20%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실적이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 왜 급락을 하지? 네. 죄송한 얘기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렇다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원래 그렇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과열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CJN을 띄워놓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죠? 30만원쯤부터 얘기했었죠.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방에서 제가 어떤 특정 업종이나 특정 테마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바닥에 있는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리죠. 왜냐면 그 제가 무료 종목 추천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얘기 드릴 수 있거든요. 피해보지 마시라고. 네. 시젠하고 수젠텍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실제로 이제 급락 들어오거든요. 이미 급락을 했죠. 6만원에 있던 게 지금 3만원까지 반토막 난 겁니다. 여기가 6만원이고요. 여기가 오늘 3만원입니다. 반토막이죠. 그죠? 네. 이런 거 아픔 겪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수젠텍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수젠텍이 급락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깨졌냐면요. 바이오니아 35,000원 정도에 있던 게 2만원까지 내려왔죠. 폭락했죠. 네. 이거는 잘 회복이 잘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네. 또 3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7,000원대로 이제 끌려 내려왔죠. 네, 반토막 난 거예요. 아까 수젠텍도 6만원에서 3만원 반토막이죠. 그쵸? 이것도 유바이오로직스도 반토막인 거예요.
CJ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린 것 뿐이죠. 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도 급락했죠, 그죠? 네. 6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35,000원 정도까지 끌려 내려왔어요. 음모 하나만 더 맞으면 반토막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휴만시스, 네. 이것도 꺾이죠. 1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3,000원, 네.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글쎄요,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 100명이 넘어섰죠, 그죠? 네, 그런데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락을 합니다. 실적도 좋게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실적도 좋고 코로나도 안 끝났고 계속 주문량이 밀려드는데 왜 주가가 안 가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과열되면 항상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쪽은, 특히 진단키트 이쪽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물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시 폭락하거나 종목 폭락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 진단키트에 있던 바이오 쪽에 있던 돈들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세력들은요, 수익 실현하면 다른 데로 이미 가요. 계속 돈을 불려야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바이오 쪽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이 거기서 나와서 한 군데로만 가지 않고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져 갈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목을 해드렸잖아요. 대손주라고. 일부가 대손주로 갔다. 이재명 씨 굉장히 성격이 뭐예요? 그분이 좀 싸움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런 힌트까지 막 드렸어요. 이재명 씨 얘기 자꾸 했거든요. 이재명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뭐 그분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자꾸 얘기를 할 때는 힌트를 드린 거예요. 네.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이낙연 씨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낙연 씨의 지지율은 이쪽으로,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지지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요거대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힌트를 다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씨 거하고 윤석열 씨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총재의 이제 오늘 그 결과 나왔죠?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요게 바뀌었죠? 이낙연 씨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이재명 씨가 올라섰어요. 이재명 씨가 1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재명 씨의 관련주 중에 앞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에이텍, 자 추가 상승 나왔죠? 에이텍 TN, 이거의 자회사인데 에이텍 TN도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신건설 추가 상승 나왔고, 오리엔트 바이오가 저희 방 그 단톡방 추천주거든요. 근데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동전주는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단기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제 1년에 뭐 한 두세 번, 서너 번 동전주를 추천드릴 때가 있거든요. 타타치시니까. 요게 600원대에서 추천했어요. 600원 후반대요. 네, 거의 뭐 690원대. 근데 거기서 7월달에 추천했거든요. 추천해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월요일날 갭 띄우면 아마 바로 이제 100%짜리 수익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재명 관련주로 추천했거든요. 문자 보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문자 보낸 거를 보여드려야지 믿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7월 17일날 추천 나왔던 건데 가격이 정확히 698원입니다. 잠깐만요. (7월 17일날) 이재명 관련주를 단기하는 방이랑 스윙으로 하는 방에다가 종목을 두 개를 냈거든요. 각각 한 종목씩 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브에서는 스윙으로 나간 거죠. 네. 카스, 이재명 요거 사자마자 상한가 갔어요.
7월 17일날 아침 8시 47분에 문자 나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카톡방, 단기하는 방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오리엔트 바이오를 냈어요. 이재명. 어떻게 됐을까요? 7월 17일이죠. 7월 17일날 추천 나갔던 게 라이브에서 스윙으로 나간 거는 카스인데 7월 17일날이 요거예요. 아침에 6%에서 샀는데 그날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아침에 시초까지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갔고 그 다음날 18% 추가 급등 나가서 다 팔고 끝내버렸어요. 이틀 동안에 수익이 한 40% 50% 났겠죠, 그죠? 그리고 단기하는 쪽에는 요거 냈죠. 오리엔트 바이오 7월 17일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바이오 겸 이재명 두 개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두 개였던 거죠. 바이오주 중에서 바이오주 끝물에서는 누가 가냐면 동전주들이 가거든요.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냈던 거예요. 재료가 두 개였어요. 이재명도 되고 바이오도 되고 요 자리에서 추천했습니다. 정확하게 바닥에서 추천하죠. 이런 게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번 주에 산 종목이 하나 있어요. 종목을 공개할 수 없는데 이재명 관련주인데 그 종목이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수익을 좀 챙기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계속 이재명주 매집하고 있었어요. 홍수수혜주 수익 내놓고 이재명 관련주들을 매집을 많이 해놨죠. 그죠? 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만 갔느냐? 아니에요. 그 지지율이 민주당이 지지율이 확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요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은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보수 쪽에 이제 잠재적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홍정욱 씨 거 있죠? 홍정욱 관련주 중에서 KNN이 급등합니다. 대신에 그 전에 급등했었던 디지털조선은 장대 음봉 맞고 끝났죠. 네. 이런 차트가 나오면 오늘 제 아는 분이 이거 공략했다고 그러시는데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음봉이 나오면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짜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10에서 많아야 20%가 안 됩니다. 진짜 음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함부로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보세요. 얼마나 살벌하게 생겼어요. 네. 바닥에서 이런 음봉이 나오면 어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는 싸우셔도 돼요. 이런 음봉이 여기에서 나오면 한번 붙어보셔도 돼요. 근데 저기 위에서 이런 거 나온다. 똑같은 홍정욱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몸을 사리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함부로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짜 음봉일 수도 있지만 확률이 얼마 안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요게 꺾이고 KNN이 다시 대장주로 가요. 홍정욱 관련주도 급등한 거예요. 미래통합당 지지율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세현 씨 있죠? 전 국회의원. 네, 김세현 씨 관련주가 BRB 동일이 있겠죠? 네. 이것도 오늘 16% 이제 급등 마감했고요. 26%까지 급등했는데 잘 보시면 이미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살짝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일 고무벨트 있죠? 네. 깔끔하게 26% 상한가는 아닌데 깨끗하게 마감했어요. 자, 뭐예요? 돈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래요. 대선주로 갈 거라 그랬잖아요. 갔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대선주 뭐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이낙연 씨 거 갖고 있어요. 왜 이낙연 씨 걸 갖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지지율이 독보적 1위였기 때문에 이낙연 씨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이낙연 씨 종목들 들고 있는 분들 나중에 남산알루미늄 이런 것도 올라오겠지만 최근에 돈 못 벌었어요. 이게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재미없고 심심하고 우울하셨겠어요.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씨 것도 서현 이런 거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 예, 리소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황을 허투루 잡았던 게 아니죠, 그죠? 대선주 쪽으로 돈이 갈 거다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 조금 올라오니까 세력들이 바로 붙여갖고 올려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차 있죠? 인지 컨트롤스 저희가 고유 종목인데 이런 것들 보면 오늘도 장중에 급등했거든요.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 수요일날 상한가 나왔고 목요일날 16%까지 급등했고 오늘은 25%까지 급등했어요. 수익이 꽤 많이 났다고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갑니다. 삼성모터스
급등 계속해요. 이게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돈들이 바이오에 있던 돈들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 있고 벌써 올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매집을 하셔야 돼요. 매집 안 하시면요 절대로 수익 안 나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문가가 자기 홍보할 시간에 아니면 차라리 기법 강의라도 가르쳐 드릴 시간에 왜 그 귀중한 시간에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드리고 좋은 종목을 드리면 뭐합니까? 사지도 않고 사도 얼마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쉬시죠. 오늘은 방송 정말 짧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한 30분 이내에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세력의 돈이 어디로 가 있는가. 자, 조정이 온다고요? 예, 조정 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조정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기 투매예요. 단기 투매가 말 그대로 단기간에 끝나면 세력들은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올릴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세력들이 개인들보다 훨씬 주식을 아주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세력인데 세력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조정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선주 계속 올리잖아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 인터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동안에 별로 못 갔었는데 오늘 뽑아요. 이게 뭐예요? 이재명 관련주 후발주자들 있죠. 2차, 3차 후발주자들이 말 그대로 여기서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2차 파동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정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상승을 시작한 거지.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조정을 준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평생 큰돈 못 벌어요. 푼돈 버시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초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혼자서 인터넷 검색해서 주식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게. 주식은 독학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기타 같은 것도 독학을 해봤고 사진 같은 것도 취미로 이제 하고 있는데 독학을 좀 해봤어요. 그건 독학이 되더라고요.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주식은 독학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돈이 사라져요. 기타라든가 이런 취미생활은 시간이 좀 사라지죠. 레슨 받으면 더 빠른데 뭐 그냥 취미로 하면은 독학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죠.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혼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돈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초보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주말 동안에 이제 편하게 쉬시면서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해보세요. 세력의 돈이 어디로 가 있을까?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 돈이 빠져나와서 일부는 대선주로 일부는 이제 수소차로 간 거죠. 수소차가 뭔데요? 정부 정책주잖아요. 그린 뉴딜. 시장이 애매할 때 가장 안전한 테마주가 누구라고요? 대선주. 그리고 정책주라 그랬죠. 정책주는 왜 안전해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정책이니까 안전할 수밖에요. 그죠? 나라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바꾸진 않아요. 계속 추진하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재료가 잘 소멸이 되지 않아요. 대선주 소멸이 안 되죠. 왜요? 아무리 전쟁이 나도 선거는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재료가 누구냐면 바이오가 아니라 대선주하고 정책주예요. 바이오주는 안전한 것 같죠? 아니요. 임상 실패하면 끝이에요. 임상 지연되고 연기되면 끝이라고요. 그러다가 회사 잘못되면 끝나는 거고요. 바이오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실체를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한 거는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중국 증시를 보면 별로 하락을 안 했죠? 오히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왜 못 올라갔냐고요? 8월 달에 일본하고 중국은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은 올라오는 거고 우리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키를 맞추거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경고해드렸죠. 그죠?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락하면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구나. 아니요. 지수는 약간 조정이나 단기 투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예고해드렸잖아요. 대선주하고 정책주일 거라고.
실제로 수호차, 그 다음에 이재명, 홍정우, 김세연 씨 관련주들이 급등하죠. 윤석열 씨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유시민 씨 것도 살짝 움직이더군요. 대선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선주는요, 돈 한 푼 없이 급등하는 테마주가 대선주예요. 왜냐면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세력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요? 3일 동안 여러분들 이제 푹 쉬시면 되지만 3일 동안 얼마나 또 많은 호재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조정 온다 하는데요, 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조정에 대비했을 때 저는 조정 온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매집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과 그리고 수익, 그 다음에 좀 손실 많이 보신 분들 있죠, 이번에. 그분들 다 회복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저기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쉬는 날이죠. 임시 공휴일이고, 월요일 날은 임시 공휴일이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있거든요. 네, 공개 방송 때 그 가격 할인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간 연장 이벤트,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결제하시면 1년짜리 결제도 있는데, 기간 서비스를 더 드리니까, 네, 회원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네, 다른 분들 보다 제가 회비가 비싸서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네, 회비가 확 낮아지니까요. 네, 아무튼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 동안에 잘 쉬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공개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을 아침 8시 50분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네, 뭐 유튜브로도 이제 방송 나가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참여하시고 또 좋은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